자, 이번 시간에는 공명의 죽음과 죽은 공명의 부활을 통해서 삶의 보배인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으면 반절을 잃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는 건강보다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바쁘게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몸을 혹사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 일중독에 사로잡혀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운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육체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장시간 방치하면 자신의 수명이 방치될 뿐입니다. 대기업 임원들의 갑작스런 죽음은 성공신화의 주역이 되고자 너무 몸을 혹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명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명은 한나라를 부흥해야 한다는 유비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부지런히 위나라를 침략합니다. 공명의 침략에 사마이가 대적하지만 사마이는 승리 한번 못하고 번번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공명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전면전을 회피합니다. 사마이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공명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공명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습니다. 사마이와의 장기전에서 턱없이 부족한 군사와 물자, 거기에다가 식량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명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마이의 이런 냉정한 승부사적 기질 때문에 공명의 몸은 점점 녹초가 되어 갔습니다. 인재는 적은데다 끊임없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다 보니 몸이 점점 고갈되어 갔던 것입니다. 과연 공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공명과 사마이의 전투에서 사마이는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합니다. 공명은 이것을 보고 사람이 대사를 도모하나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 길게 탄식하였습니다. 그가 사마이 부자를 호로국 전투에서 꼼짝없이 불태워 죽일 수 있었지만 뜻밖의 소나기가 내려 숲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공명은 하는 수 없다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애석함을 홀로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로국 전투에서 패배는 사마이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명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알려고 군사를 시켜 면밀하게 먼저 살폈습니다. 사마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총나라군을 살피러 간 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군사가 와 제갈량이 이번에는 오장원에 진지를 세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유리한 싸움이다. 모든 장수들은 각자의 진지만 지키고 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진에서 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명이 오장원에 진지를 세운 것은 사마이가 볼 때 이번 싸움은 장기전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사마이는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나라군이 싸움을 걸어왔으나 사마이는 전혀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싸움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공명은 사마이에게 여자들이 쓰는 관과 옷 한 벌을 보내 사마이를 조롱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사마이는 처음에는 화가 났으나 제갈량이 자신을 화나게 해서 싸우도록 한다고 생각해 오히려 웃음을 지으며 자신에게 온 사자를 대접하며 사자에게 공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자는 공명은 일은 많이 하면서도 먹는 것은 조금밖에 먹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마이는 사자의 말을 듣고 공명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직감하였습니다. 사마이로부터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사자는 공명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은 중달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싸움터로 끌어내려다가 공연히 내 약점만 알려주었구나 라고 길게 탄식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공명의 건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편치 않은 걸 애써 숨겨왔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홀로 괴로워하며 마음을 더욱 끓여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명이 이러하니
장수들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자리에 누워 있거나 쉬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몸이 불편할수록 주위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더욱 일에 열중하였습니다. 한편 이 나라 군사들은 사마이를 겁쟁이라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공명이 선물로 준 여자 의복과 관을 받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전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고 조서를 핑계로 나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서를 받은 조에도 장수들에게 싸우지 말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공명에게 알려지자 공명은 배구선을 떨어뜨리며 하늘을 원망하며 길게 탄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공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으며 더욱 몸은 병들어갔습니다. 철이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성도에서 상서인 비가와 오나라가 위나라에게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은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며 옷소매를 얼굴로 가리고 배구선 위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명은 내 마음이 혼란하여 병이 도졌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고 부축한 장수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저녁 무렵 오한이 들은 공명은 급히 강유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강유는 공명에게 기도하기를 권유하였습니다. 마침내 공명은 목욕을 재개한 다음 제단을 쌓고 채를 올렸습니다. 북두칠성에 채를 올리는 7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 목숨이 12년 연장될 것이지만 기도하는 도중 등불이 꺼진다면 곧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일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유는 49명의 장수들과 함께 장막에 서서 공명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바위처럼 서 있었습니다. 공명은 온갖 재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는 쉴 새 없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때 별이 3개가 떨어졌는데 둘은 되살아나고 하나는 촉군의 진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사마이는 하오페를 불러 공명이 이독하니 촉진을 살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화석처럼 기도를 올리던 공명도 복음을 던지며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구나. 기도를 올린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하면서 길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강유가 유연을 치려고 하자 공명은 등불이 꺼진 것은 유연의 잘못이 아니고 내 병이 다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강유를 꾸짖었습니다. 이날 밤부터 공명의 병은 심해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명은 강유에게 뒷일을 부탁했습니다. 촉은 험준하니 지키기만 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잘 지켜서 총나라가 용성할 수 있도록 힘쓰라고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명은 자신이 죽으면 유언이 배반할 테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에게 위선을 잘 보필하여 유비의 뜻을 이어가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구선을 들고 수레에 앉아있는 자신의 목상을 만들어 자신이 죽은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신의 목상을 수레에 태워 유군의 선봉에 세운 다음 테러를 열어놓은 뒤 비로소 장례를 치른다면 큰 어려움 없이 귀국할 것이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여러 장수들은 말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공명의 나이 54세였습니다. 위원은 공명의 말대로 공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 위원은 곧바로 배신하였습니다. 한편 사마이는 하우페가 돌아와 촉군이 후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손뼉을 치며 공명이 반드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아들이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해도 사마이는 기회란 두 번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촉군을 추격하기로 하였습니다. 누구도 사마이의 돌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북소리가 울리며 공명의 승상기와 촉군 깃발을 앞세운 촉군이 밀려왔습니다. 눈에 익은 공명을 실은 사륜차를 선두로 바람처럼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말머리를 놀려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마이는 공명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절할 만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약 50리쯤 도망쳤을 때 하우페와 하우연이 호필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마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가 이렇게 놀라 달아났으니 위군의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이때 하우페 형제는 급히 퇴각하는 것 같으니 또다시 추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명이 살아있다고 믿은 사마이는 다시 추격할 결심을 하지 못하고 퇴각 명령을 내리고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러 군데에서 들어온 보고를 통해 사마이는 공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오장원을 떠나간 촉군의 선봉은 흰 조기와 검은 상기를 들고 연구차를 끌고 갔으며 군사들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차 공명도 포장한 목상 같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마이는 부랴부랴 촉군을 추격하려 했으나 촉군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공명이 진을 쳤던 곳을 살피면서 공명이 질서정연한 진법에 따른 것을 보고 참으로 그는 기재다. 적어도 이 땅에서 다시는 그런 인물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공명이 이 나라를 무너뜨려 한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했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공명이 출중하다고는 하나 워낙 군사력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 사마이가 지키기만 해도 공명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명은 반대하는 유선에게 계속해서 출사표를 던져 또다시 전쟁을 감행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무리한 전쟁은 공명에게 심적인 타격을 주었고 더군다나 공명의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손수 해나가는 바람에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공명은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단 이는 다수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반대하면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수가 신뢰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만 다수가 반대하면 될 일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명이 처음 출사표를 내었을 때 많은 대신뿐만 아니라 유선조차 반대하였습니다. 남만 정벌로 국고가 비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군사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공명은 한실부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쟁을 과감하게 감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총나라는 곧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전쟁에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허나 공명은 집착을 버렸어야 했습니다. 노자는 만족한 줄 알면 지옥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윗대롭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명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공명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받들면 낫듯이 일을 혼자서 하기보다는 일을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건이 왜 빠른 시일 내에 오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까? 총건은 여러 사람이 손을 쓸 수 있으면 대적할 자가 없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쓸 수 있다면 성인의 지혜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와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기용하여 오나라를 손쉽게 반석 위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제갈공명은 인재가 부족하다고는 하나 자신이 모든 것을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결국 공명의 무리수가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면서 초구 운명을 당기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정 큰 지도자라면 이를 직접 하기보다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명의 실책을 통해 어떤 일을 할 때도 다수의 신뢰를 얻고 서로 중기를 모아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